운행호입니다. 어느새 10월입니다. 전에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매주 반복적으로 그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생활의 일부분이 아주 규칙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업로드하는 영상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 보려고 해도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별로 왔던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좀 더 색다른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스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2번이었나요? 3번이었나요? 아마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했던 게 2번이었는지 3번이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뵈면, 특히 그림을 그리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형태를 정확하게 잡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형태를 잡는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형태를 잡는 게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해야지 하면서 사실 좀 미뤄왔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필 미루다가 요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장황하더라도 한 번에 올리지 못하면 몇 번은 나눠서 업로드를 하더라도 스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스케치라고 하는 게 경험이 많이 우선합니다. 자꾸 그려본 경험들이 누적이 돼서 형태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건데, 일단 막연하게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대상에서 파악하고 어떻게 그리는 게 효율적인지를 알고 그리시는 게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형태를 직선으로만 잡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곡선으로도 형태를 잡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스케치, 특히 형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직선으로 형태를 잡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그리고 직선으로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어떤 것들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처음 그리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짧아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즉시 지우개로 들어서 지웁니다. 완전히 백지로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죠. 이렇게요. 그러다가 너무 길어졌다고 생각되면 다시 지웁니다. 혹은 기울기가 잘못됐다고 생각돼도 다시 지우고요. 너무 벌어졌다고 생각돼도 다시 지웁니다. 다시 한번 그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여기다 이제 그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형태의 크기를 여기다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요만하게 그릴 수도 있고 이거보다 크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맞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걸 옮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율, 가로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과,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와 세로의 가장 큰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입니다. 근데 대략 봤더니 이게 삐뚤어져 있어서 이쪽으로 길쭉해서 그렇지 위아래와 가로의 넓이는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게 결정이 됐으면 이 길이만큼 이만하다는 뜻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여기, 또 이쪽에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이쯤에 해당한다는 얘기겠죠. 제일 먼저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지점이 어딘가 하는 겁니다. 4개의 꼭지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여기를 생각하실 겁니다. 이 면적 안에서 다른 부분보다 급격하게 꺾인 곳 4군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꼭지점이라면 이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 부분은 변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다 옮길 것은 이 변입니다. 기울기를 잘 보시고요. 꼭지점을 향하는 이렇게 여린 선을 긋습니다. 아주 여린 직선이죠. 이 기울기니까 수평보다는 약간 더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직에서 약간 이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이 꼭지점에 이 여린 선이 만나지 않도록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만나서 꼭지점 부분에 이렇게 선이 만나면 이 꼭지점이 연결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 형태와 이 형태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 꼭지점이 만나지 않도록 변을 그어 놓으면 무언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습니다. 이 다음 과정에서는 이 꼭지점 부분을 처리를 할 겁니다. 이 선보다는 약간 강한 선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긴 선이 되겠죠. 이 부분도 또 상대적으로 짧은 선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으로 향하다가 약간 꺾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바깥으로 휘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것도 약간 바깥으로 휘는 선입니다. 한 번, 두 번. 이건 좀 많이 바깥으로 휘는 선이겠네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긋습니다. 이 꼭지점 부분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한 선으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형태를 여기다 옮긴 결과입니다. 이제 실물의 형태를 잡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태가 다른 사물보다 간단하게 생긴 감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진행합니다. 세로보다는 가로 쪽이 길게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꼭지점을 파악하고 여린선으로 변을 그려줍니다. 변을 그리는 선이 될 수 있으면 꼭지점에서 서로 만나지 않도록 그리는 게 좋습니다. 변을 그린 선보다 조금 강한 선으로 꼭지점을 그어줍니다. 이 꼭지점의 선들은 곡선이어도 문제는 없지만 익숙해질 때까지는 아주 짧은 선들도 되도록 직선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꼭지점은 해당 사물이 가진 형태의 특징이기도 하고 표정이기도 합니다. 사물이 가진 꼭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누적되면 좋은 형태에 근접하게 됩니다. 변을 그려주는 여린 선과 꼭지점을 그려주는 약간 강한 선, 그리고 스케치 전체의 강약을 표현해줄 수 있는 더 강한 선 정도의 3단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선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3가지 선들이 모두 남아서 선들 간의 깊이감이 느껴지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그냥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종이랑 연필을 준비해서 같이 그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시는 동안에 지우개는 곁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감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입니다. 한라봉입니다. 이 형태는 앞서 그렸던 감자와는 반대로 위아래가 길게 생긴 형태입니다.
동일한 순서로 변을 표현하는 아주 여린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잘 보시면 이 여린 가상의 선도 한 번에 쓱 긋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여린 선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적절한 선을 탐색하면서 긋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선을 다른 선으로 보완해서 다시 그어줍니다. 한 변에 아주 여러 개의 선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실 겁니다. 그 여러 개의 선 중에서 대상에 가장 근접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없는 백지 위에 정확한 하나의 선을 긋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물과 그림을 나란히 놓고 어디가 다른지를 찾아보고 더 근접한 선을 선택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입니다. 방금 전 감자를 그렸던 순서 그대로 꼭지점에 대한 표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지점을 표현하는 선이 변의 선보다 강해서 두 가지 선 사이의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그 변을 그렸던 선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슬쩍슬쩍 남겨두는 것도 멋스럽습니다. 변을 그렸던 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들은 일정 정도 남아서 같이 어우러집니다. 대부분 정확한 선 한 개를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가로 세로를 표시해 두었던 선들까지도 남겨두면 모두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짧은 선들도 끝까지 직선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 중간쯤에 토끼 얼굴 그릴 때랑 도형 그리는 과정엔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녹음을 해봤습니다. 역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라이브 드로잉이라도 해야 할지 몰라서 연습 삼아 해봤는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웬, 저, 이런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겠고 마이크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무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말하는 거 신경 쓰느라 그림은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모르고 막 지나갔습니다. 말하는 것도 NG고 그림도 NG 투성이입니다. 진짜 너무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편집했더니 그림을 건너뛴 게 많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번 생은 라이브는 글른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한라봉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호박을 그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의 크기를 먼저 결정하고 변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꼭지점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 그림에서는 꼭지점을 찍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상의 꼭지점을 이 위치로 보고 있다는 표시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대상들은 꼭지점을 보는데 별로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대상이 복잡해질수록 꼭지점의 위치를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꼭지점은 대상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관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 스케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모두 스케치도 훌륭하시고 각자 자신의 노하우와 기법을 잘 설명하신 영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케치 영상들을 보면서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쉽게 따라 그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상을 만들기 전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들을 추려보았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장황한 설명들은 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영상도 정말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영상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케치를 이미 잘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런 내용이 너무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림을 많이 안 그려보신 분들께는 여전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참에 스케치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의점 몇 가지만 숙지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훌륭한 스케치 능력에 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역시 그림을 그린 양과 비례하는 거라서 영상을 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는 스케치 능력이 향상되기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더 복잡한 형태를 스케치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이 호박은 앞서 그렸던 감자나 한라봉보다는 확실히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한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러 조각으로 분배가 되어 있어서 그 각각의 분배된 덩어리들마다도 각각 꼭지점을 찾아서 표정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3단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선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진행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선들도 최대한 직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야 호박 꼭지의 위치가 틀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오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선보다 약간 더 어두운 선으로 옮겨서 그립니다. 이 정도 강도의 선으로 그려 넣으면 기존의 잘못된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잘못된 선도 그림에 같이 스며들어서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스케치 연습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지우개를 멀찍이 치워버리시고 잘못 그려진 선들도 그림 속에 스며들어가는 과정까지 여유를 가지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치를 지속하는 과정은 지우개로 지워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그리는 것보다는 잘못 그려진 선들이라도 남아있는 게 그 다음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